네, 오늘장 탑5 마지막 1위 주제입니다. 과연 중국이 올해는 눈에 보이는 그런 부양책을 내놓을까요? 작년에도 분명히 부양책 내놓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내놨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다를 거다. 더 뭔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쳐낼 것이고 그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철강주는 그렇다면 이제 슬금슬금 움직일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움직이고 있다고요? 12월에 많이 오르긴 했죠. 12월에 이제 눈에 띄게 올랐던 건 역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또 지금 낙관할 수는 없는 거는 네. 연말 아까 PMI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 경제 지표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던 부분도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확정이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 삼중전에 같은 그 전반적인 거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대회들이 다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 중앙정부 안에서도 뭔가 추진력 있게 어떤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표들은 전방위적인 디플레이션의 어떤 흐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철강주들 전반적인 흐름이 뭐 조금 엇갈리기는 하는데 크게 눈에 띄게 두드러질 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포스코홀딩스가 뭐 대표적인데 뭐 1에서 2%대 좀 큰 기업들은 하락세를 겪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뭐 1%대 하락세.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5% 이상 뭐 급등세긴 한데 이거는 사실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강주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부양책을 펼친다고 해서 그동안 이제 역사적인 움직임이나 산업 사이클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철강주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이재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크게 변동성이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자체가 경기가 많이 둔화가 되어 있고 예전에 아주 강하게 성장했을 때와는 지금 입장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9월부터 조강을 계속해서 줄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강 생산량이 줄어든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 탄소 중립에 관련돼서 이제 시진핑이 계속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철강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로로 계속해서 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강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부분. 뭐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중국의 물품이 뭐 저가로 팔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물품들, 우리나라 이 철강 업계들이 그런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이게 뭐 시장 자체를 크게 올릴 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PF에 관련되어 있는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워낙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1월 달 내로는 그래도 단기 바닥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렬 교수님, 중국이 움직인다고 철강주 사도 돼요? 예전 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한 1, 2월 더 지나가 봐야 되는 게 실적이 일단 현대제철은 한 1분기까지 안 좋을 거예요. 포스코는 4분기까지 안 좋고 그래서 퓨어하게는 그러니까 순수하게는 현대제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포스코도 이제 2차 전지 뭐 바닥 쳤다 해서 한꺼번에 올라가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뭐 바닥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모멘텀적으로는 싸다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좀 일러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테이블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주로 각광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실적 내용은 여전히 철강이란 말이죠.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올해 포스코홀딩스 철강 쪽이 어떻게 조금 더 좋아지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여전히 봐야 될까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는 철강은 안 좋아진다. 하지만 주주들이 다들 2차 전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포스코홀딩스 주가와 철강주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서 중국의 조강 생산량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다만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량은 매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US 스틸을 일본이 인수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기본적인 인프라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핵심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많이 수출되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이 많이 수출이 된다라는 점. 그 부분을 보면서 국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철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조선업이 활기를 치면서 이 화랑을 보이면서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철강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으로 철강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이다. 실적이 언제 돌아설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철강주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의견 정리해 보시죠.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진지하게는 2월 이후에 나와보자. 그리고 손석우 고수 디플레 짙어지는 중국 철강주 변수가 나타날 것이다. 이재규 고수는 1분기에는 좀 기대를 해보자. 테이프 고수 중국 철강 증산은 경계하고 친환경은 호재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